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 캐릭터가 있는데요. 주캐는 교정 페이닥터를 하고 있고요. 부캐는 이제 집현장님들에게 교정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학회에서 하는 주제가 less is more,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제 섹션이 effortless,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라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좀 부합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노력 없이 한다, effortless 뭐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죠. 그죠? 뭐 노력 없이 잘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죠.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내공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노력 없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교정을 하면서 그동안 쌓은 제 노하우에 어떻게 보면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노하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심플, 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집현장님들께서 교정을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심플하고 이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나오게 된 거고요. 오늘 하게 될 강의는 일단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좀 자가결찰 브라켓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가결찰 브라켓과 좀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이 자가결찰 메카닉이 브라켓에 적용되는지 그런 심플한 바이오 메카닉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케이스 리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교정에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바이오 메카닉이 나왔다 해서 벌써 이게 한숨 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쉬운 거니까요.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자가결찰 브라켓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우리가 결찰하는 브라켓을 조금 개선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브라켓들이 있는데요. 결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이어를 넣고 이런 클립 같은 거를 닫아서 와이어를 고정시켜주는 것을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자가결찰 브라켓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니까 자가결찰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마찰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꽉 잡혀있지 않으니까 브라켓 슬롯 내에서 와이어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힘으로도 치아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와이어로도 치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립 범퍼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힘으로 치아를 움직이다 보니까 입술이 잡아주는 힘에 의해서 치아가 앞으로 뻗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치아에 생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자가결찰 브라켓이 나왔을 때 저희 이제 은사님 중에 한 분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결찰을 느슨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자가결찰 아니야. 뭔 자가결찰이라고 난리냐. 막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초창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자가결찰 브라켓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광고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요. 근데 그 교수님도 지금은 다 자가결찰 브라켓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고요.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자가결찰 브라켓을 쓰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자가결찰 브라켓을 써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결찰 메카닉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브라켓뿐만이 아니라 이런 튜브 타입의 많은 장치들이 이런 자가결찰 메카닉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잡아주는 게 없어서 그냥 프릭션이 없이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자가결찰 브라켓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액티브 타입과 패시브 타입이 있는데요. 액티브 타입이라는 거는 왼쪽에 보이듯이 와이어가 사이즈가 커지면 이 클립,
뚜껑이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눌러주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액티브 타입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클리피라는 브라켓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패시브 타입의 가장 유명한 것이 데이몬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은 브라켓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액티브 타입과 패시브 타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브라켓들이 결국은 이 클리피와 데이몬을 카피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로서는 이것들이 가장 좋은 브라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케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3세 여환이고요. 크라우딩과 하이캐나인 그리고 프루트루전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초기 군의 사진인데요. 보면 하이캐나인이 13번, 23번에 있고 측절치가 반대 교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부에 크라우딩이 거의 한 12형 크라우딩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요. 엑스레이가 좀 초진 사진은 없는데 데이몬 브라켓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데이몬 메탈 브라켓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개월 지났을 때 사진이에요. 발치 교정을 이제 하기로 해서 속옷이 4개의 발을 뽑고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가요?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처음 화면을 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랬습니다. 상당히 심한 크라우딩인데, 제가 한 거는 딴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치아에 브라켓을 붙이고 014 데이몬 나이타이를 넣은 게 답니다. 그리고 딱 2달 뒤에 본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봤을 때 상하게 014, 025 데이몬 나이타이, 렉트 나이타이를 넣은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와이어 하나 넣고, 브라켓 넣고 2달 지나서 이렇게 되면 거의 날로 먹는 거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2달 뒤에, 계속 2달 간격으로 봤고요. 좀 하나가 빠졌는데, 예. 4개월, 2달 뒤에 또 사진입니다. 1925 나이타이가 들어갔고요. 공간이 거의 닫혔고, 배열도 많이 됐죠. 상악은 거의 닫혔고, 하악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를 더해서 14개월 만에 이제 디본딩을 했어요. 9회 사진이고요. 자, 교정이 이렇게만 쉽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초창기에 자격일찰 브라켓이 나왔을 때 브라켓을 다 붙이고 무조건 와이어만 넣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격일찰 브라켓이 만능이냐? 처음엔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치아가 빨리 움직이고 교정 치료 기간도 단축시키고 작은 힘을 줘서 통증이 좋고 악궁 확장 효과도 있고 네오네스도 줄어든다고. 그야말로 뭐 만병통치 브라켓이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유명한 연자들이 나와서 그리고 재료 업체에서 아무래도 지원을 하고 섭외를 해서 했죠. 다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사실 에비던스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이런 케이스 리포트 위주로 나왔지만 결국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이름 있는 공신력 있는 저널들에서 하는 말은 결국은 브라켓 간 초기 배열에 차이가 없고 자가결찰 브라켓이 특별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체 치료 기간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타입과 패시브 타입에도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뭐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처럼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이런 것이 좋다고 나왔어요. 자가결찰 브라켓이 결찰 브라켓에 비해서 체어 타임을 줄여준다. 왜냐? 우리가 결찰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뚜껑만 딱딱딱 닫으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죠. 와이어를 체인지할 때 있어서. 그래서 체어 타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졌는데 그러면 자가결찰 브라켓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가 체어 타임도 중요해서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쓰셨지만 근데 쓰다 보면 우리가 교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네 이런 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데이몬 3와 결찰 브라켓을 비교한 논문에서 어떤 게 있냐면 상악 치아의 배열에 있어서 초기 4개월간을 지켜본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랬더니 상악 치아의 배열에서는 4개월간에 자가결찰 브라켓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악 치아의 배열에서는 초기 3개월간에는 또 유의하게 높은 그런 장점을 보이는 거예요. 또 근데 4개월간을 비교해보면 또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이런 재밌는 논문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상적인과 이런 논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자가결찰 브라켓을 쓰는 것이 치료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나 대단한 그런 걸 주는 건 아닌데, 앞에서 봤듯이 체어 타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에게 유리하죠. 그리고 이걸 잘 쓰면
초기 배열을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는 내용이 이건데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셀렉션을 잘해서 그런다고 또 무조건 다 막 집어넣으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해서 하시면 아주 좋은 쉽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메카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쉬운 내용입니다.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실 텐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내가 어떤 물체를 당기면 반작용으로 나도 끌려간다는 거죠. 밀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교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배인데요. 내가 보트를 밀면 상대방이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가고 있죠.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차이인데요. 내가 밀려나지 않고 상대방만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죠. 이게 앵커죠, 앵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이 앵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앵커 프랩을 잘해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작용만. 교정으로 적용시켜보면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만 반작용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움직임, 부작용은 꼭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이려면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클로징을 할 때 우리가 전치부를 뒤로 당기고 싶은데 구치부도 같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내가 세게 당기면 구치부도 많이 끌려가고 약하게 당기면 구치부도 약하게지만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금니도 앞으로 가는 걸 원한다면 앵크로스를 원한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구치부는 앵크로스를 덜 시키고 전치부만 당기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치부 앵크를 높여줘야 되죠. 대표적인 게 미니스크류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다른 때 또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앵커 프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는 게 좀 갑자기 어려워졌죠. 앞에 작용 반작용은 쉬웠는데 뭐 statically determinate, indeterminate 시스템이었는데 이건 뭐 이렇게 말로 보면 어려운데요. 용어는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걸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force driven, shape driven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shape driven, force driven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트루전 아치를 쓸 때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당겨서 딱 걸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g의 힘으로 쭉 당겨서 걸었다고 하면 거리가 25m라면 여기 2500g의 그 모멘트가 발생하고 100g의 익스트루전 힘이 생긴다는 이런 거를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세그멘트 아치 와이어 테크닉이라는 거고 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힘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서 디터미네이트 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죠. 근데 단점이 너무 힘들어요.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우리 GP 원장님들이 사실 쓰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룸 메카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스트레이트 와이어 어플라이언스라고 그래서 이런 쉐입 드리븐을 씁니다. 뭐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와이어를 딱 집어넣으면 그 모양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쉐입 드리븐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컨티뉴어스 아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는 치아들이 있을 때 와이어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딱 펴지면서 레벨링이 돼서 플랫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환면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레벨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환면상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튀어나가 있는 치아들을 와이어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아치 폼대로 딱 바뀐다는 거죠. 이게 얼라인의 이것이 쉽게 말하면 얼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이어의 모양대로 딱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면 교정이 쉬워졌죠. 그래서 지금 많은 원장님들이 교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레벨을 맞추려고 할 때 레벨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치아일수록 어떻게 돼요? 와이어를 집어넣으면 이 많은 힘을 받습니다.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건 이것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 컨티뉴어스 아치 테크닉은 앞에 있는 세그멘트 아치 와이어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견치가 이 4번과 2번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5번, 6번 다 힘을 줍니다. 근데 그 차이가 조금씩 다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물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차이가 많으면 많은 힘이 생긴다. 어떤 힘? 우리가 원하는 파란색의 힘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붉은색의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레벨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원하는 힘도 작게 생기지만 반작용도 작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런 반작용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앵커 프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 견치를 제외한 나머지 치아들을 얼라인 레벨링해서 리지드한 단단한 SS 와이어를 잡고 그 다음 이런 견치에다가 나이타이 오브레이를 해서 이걸 쭉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견치만 내려오고 나머지 치아들이 틀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치아를 한번 볼까요? 이 견치가 위에 있는데 그냥 풀 인게이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쑥 들려버립니다. 전치부가. 우리가 원하는 건 견치가 내려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전치부가 들리죠.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소구치도 들려버립니다.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컨티뉴어스 아치가 편하다고 해서 그냥 와이어를 넣고 기다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나는 잘 되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죄송스럽게 제가 단언을 하건데 그 보는 눈이 없으신 거예요. 내공이 아직 안 쌓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자, 우리가 교환면상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라우딩에서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측절치입니다.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혹은 반대교합을 이루고 있죠. 이 측절치를 끄집어 내려고 할 때도 우리가 힘을 주면 밖으로 나오는 힘도 있지만 이 주변 치아들이 끌려 들어가는 힘과 모멘트, 로테이션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힘이 작으면 그게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리지드한 SSY를 잡고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나이타이 오브레이를 통해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저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오늘 강의는 뭐죠? 날로 먹기, 이포트리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역치라는 단어입니다. 역치. 트레시홀더. 자,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가장 적은 힘을 역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앵커 프랩을 하는 이유는 뭐죠? 똑같이 작용 반작용을 받지만 반작용은 이 역치를 앵커를 높여 놓으면 이 역치가 높아져서 이런 반작용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반작용들이. 그죠? 이 반작용들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SSY로 잡아주는 거죠. 역치를 높여 놓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만 이렇게 와이어를 움직일 때는 잘 움직이고 잘 들어가요. 원위치.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와이어는 치아를 옆으로 밀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힘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이어를 많이 휘게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이드 이펙트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힘을 주는 것이. 오늘 제 강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무 큰 힘이 가해지지 않게 작은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와이어가 많이 휘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로드 디플렉션 레이트인데요. 갑자기 또 어려운 게 나왔죠. 좀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와이어가 이렇게 짧을 때보다 길어지면 훨씬 더 휘어짐이 커지는 거예요. 교정으로 말하면 탄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한 게 뭐죠? 룸 메카닉입니다. 룸 메카닉. 과거에 좋은 재료가 없을 때 단단한 SS 와이어밖에 없었죠.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밖에 없을 때 브라켓 간의 거리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룹을 썼어요. 그러면 그냥 집어넣으면 아주 단단하지만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니까 브라켓 간의 거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와이어가 훨씬 더 낭창해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로드 디플렉션 레이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이 바이오 메카닉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케이스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셀프 메카닉을 이용한 내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있어서 한 2가지 정도만 보여드려야겠다. 그랬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것인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시켜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임상에 적용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12세 요한입니다. 하이 캐나인과 트랜스포지션 때문에 이제 내원한 환자인데요. 군에서 보면 어때요? 아주 캐나인 여기 보이시죠? 캐나인 두 개가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치가 남아 있고요. 유견치가 양쪽 남아 있고 견치가 측절치 바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트랜스포지션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보면 다행히 파노라마 상에서 보면 에이펙스는 디스탈 쪽에 남아 있고 크라운만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사실은 되게 쉬운 케이스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이캐나인을 해결하려면 사실은 공간을 만들고 이런 리지드 SS 와이어를 넣고 나이타이를 오브레이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들려버려요.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죠. 버티컬 보잉이라고 하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근데 이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치료할 때 체크를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견치 치축이에요. 견치 치축. 자, 우리가 와이어를 사용을 할 때 라운드 와이어가 있고 렉트가 있죠. 라운드는 쉽게 말해서 이런 티핑을 일으킵니다. 티핑. uncontrolled 티핑을 많이 일으켜서 빨리 일어나고 쉽게 일어나요. 렉트가 들어가면 토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티핑이 좀 주된 이야기니까요. 라운드 나이타이를 넣었을 때 이 견치가 이 uncontrolled 티핑 되면서 크라운이 제 위치로 가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자, 와이어를 다 넣고요. 와이어를 풀 인게이지를 하는데 좀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풀 인게이지 아니라 자, 그냥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와이어가 엄청 휘게 되죠. 와이어가 엄청 휘게 되면 힘이 커집니다. 아무리 내가 작은 와이어를 넣어도 힘이 커지고 사이드 이펙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자는 통증을 겪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와이어를 인게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게이처를 꼭 늘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자,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피그테일 라이게이션이라고 해요. 돼지꼬리죠, 돼지꼬리. 그냥 걸어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슬롯에 와이어를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디테일한 컨트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크라우딩이 심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양쪽 다 그렇게 했고요. 사실 우측보다 왼쪽은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피그테일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와이어가 오른쪽보다 더 구겨서 들어가죠. 이러면 와이어도 변형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피그테일을 해서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넣었을 때고요. 2달 반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자, 이랬던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좌측은 슬롯에다가 이제 와이어 인게이지를 해줬고요. 오른쪽은 좀 바꿨어요. 견치에다가 다시 피그테일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척절치 했지만 이제 견치만 내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인게이지 했을 때보다 와이어가 변형이 훨씬 적죠. 그러면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자, 4.5개월. 자, 이때까지 제가 한 거는 피그테일을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와이어 014 데이몬 나이타이 처음부터 넣어서 이때까지 계속 저 하나로 그냥 다 해온 겁니다. 자, 만약에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레벨링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붕 뜹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주변 치아들이 끌려 올라가서 붕 뜰 텐데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치축도 아주 좋아졌죠. 견치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지얼 티핑되어 있던 게 위치로 가면서 아주 잘 자리를 잡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원래 1차 교정으로 했던 친구였는데 목표는 다 달성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이제 1차 교정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아직 2차 교정하기엔 조금 이런 시기긴 합니다. 아직 뿌리 성장도 덜 됐고요. 근데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보호자랑 상의해서 2차 교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데이몬 브라켓을 붙였지만 하악은 클리피 브라켓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에 이제 우리가 데이몬 브라켓이 자객유탈 메카닉에는 가장 유리한 장치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하악은 근데 어때요? 별로 굳이
어려운 메카닉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클리핑 메탈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브라켓을 특정 브라켓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서 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다음 이제 온라인 레벨링에서 나머지는 통법대로 했고요. 이 친구가 많이 됐는데 한 1년 동안 안 왔어요. 1년 동안 안 와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애가 너무 협조도 안 되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좀 일찍 뗐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피니싱을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피니싱을 마무리 못하고 뗐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고, 여기 조금 이제 마무리가 덜 됐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교정은 그래도 잘 됐고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데이몬을 써야 될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데이몬을 하는 데가 신흥인데, 신흥 분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데이몬이 좋으냐? 저는 사실 데이몬을 교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데이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데이몬이 자객일찰 메카닉을 잘 발현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보자가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켓이 작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로테이션이라든가 엑시스라든가 이런 그다음 본딩을 하는 이런 디테일을 잡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저는 그리고 데이몬을 쓸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클리피 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클리피 C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클리피 C라고 해서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또 클리피 C 케이스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7세 남한이고요. 입이 안 다물어지고 이가 삐뚤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보면 상당히 입이 안 다물어져서 겨우 다물고 있고 여기 이제 머슬 하이퍼 액티비티도 있고 침부에 그리고 캔팅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외적으로 좀 안 좋죠. 그래서 친구가 상당히 좀 많이 우울해하고 대인 친구들 만날 때도 상당히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친구예요.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교정을 원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래스 2 환자였고요. 보면 이제 상악이 상당히 라비오 버전돼 있고 하이 캐나인도 있고 하악은 우측 소구치가 하나가 또 결손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악 소구치 2개를 발치하기로 했고요. 하악은 그냥 결손돼 있지만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하고 그 대신 미드라인은 포기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엑셀을 보면 상악 전체가 상당히 이렇게 뻗어 있는 게 보이죠.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 브라켓을 붙였을 때입니다. 어떨까요? 오른쪽에 보면 피그테일을 썼죠. 발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 붙이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발치합니다. 미리 발치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 오늘 그까지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 제가 지금 다시 한다면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다면 13분에 이렇게 피그테일을 했을 때 가운데 돼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뒤쪽에 돼야 돼요. 디스탈 쪽에. 왜냐? 앞에서 제가 로드 디플렉션 레이트라고 그래서 와이어가 길어질수록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훅이지만 이 훅도 쉽게 말하면 브라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 가운데다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23번도 저는 이렇게 안 하고 피그테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측절치 있죠. 이 측절치. 이 측절치가 지금은 와이어에 인기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에는 제가 빠져 있는데 오버캠 라이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슬롯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와이어를 덜 변형시키고 힘도 훨씬 적게 가해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부합이 돼요. 근데 아무튼 요기 때는 이렇게 했고요. 1개월 뒤입니다. 어때요? 좀 많이 됐고 이때 제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 친구가 캔팅이 있었어요. 아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 견치가 이 치아들을 끌어올리면 오히려 캔팅이 약간 개선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같이 보면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캔팅이 있는 건데 이 견치를 이 캔팅을 커렉션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이때 1개월 뒤에 인게이지를 했고요. 왼쪽은 처음부터 인게이지가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도 와이어 인게이지를 했습니다. 한 달 더 지났을 때고요. 많이 펴졌죠? 펴지면서 어떻게 해요? 캔팅도 많이 좋아졌죠. 저는 상악 발치 케이스에서는 하악을 미리 붙이지 않습니다. 거의 상악이 공간 폐쇄가 들어갈 때쯤 붙여요. 물론 이제 하악을 해줘야 될 게 있을 때, 미리 해줘야 될 게 있을 때는 빨리 붙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미리 안 붙입니다. 캔팅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하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012 나이타이로 계속 있다가 이때 이제 016 나이타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 와이어를 자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와이어 하나 가지고 석 달, 넉 달도 씁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놨는데요. 보면 붙였을 때 1개월 지났을 때
또 한 달 더 지났을 때. 자, 이렇게 아주 많이 좋아지면서 캔팅도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배열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때부터는 통법대로 합니다. 와이어를 렉트 나이타를 올리고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스페이스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1925SS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악을 이제 공간 폐쇄할 때 화학을 붙입니다. 왜? 어차피 화학 미리 붙여놔봤자 우리가 환자만 불편하고, 그 위생 관리만 안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9개월 지났을 때, 14개월 지났을 때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여주면, 빨리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고, 빨리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약 파는 거죠. 저는 오늘 약 파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외적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한계가 있어서, 캔팅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건 있지만,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실 이러고 나서 그전에는 얼굴이 보면 우울했어요. 웃지도 않고. 근데 이때는 정말 이제부터는 잘 웃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웃기만 하는데 아주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전치부 각도도 많이 좋아졌죠. 자, 그 다음 이제 케이스는요, 20세 이완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좀 약간 부작용을 설명드리려고 넣은 케이스예요. 자, 보면은 이제 하이캐나인이 있죠. 이 친구도 이제 상악 발치만 하고 이제 교정을 하기로 한 케이스인데요. 보면 이제 뭐 큰 특별한 점은 없고요. 진행 과정을 보면 똑같이 브라켓 붙이고 이때는 양쪽 다 어떻게 돼요? 피그테일을 했죠. 피그테일을 했고 이때는 디스탈 쪽에 됐죠. 디스탈 쪽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친구를 만약에 피그테일을 하더라도 메디알 쪽에다 하게 되면 측절치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 디플렉션 레이트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자꾸 좀 그렇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정을 잘 못 해놔가지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다면 이 측절치는 와이어 인게이지를 안 하고 그걸 할 거예요. 오버캠 라이게이션이라는 걸 할 텐데 아무튼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잘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확대해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환면에서 보면 이렇게 자 꼭 우리가 순책에서 봤을 때만 이 와이어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환면에서 봤을 때도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면에서 와이어가 변형되는 걸 주기 위해서는 사실 오버캠 라이게이션이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잠깐 소개만 잠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2개월 지났죠? 3개월 지났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하는 거 보면 얘만 쏙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죠? 왜냐?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되겠지 하고, 이 자만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와이어가 많이 휘었어요. 오른쪽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개월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와이어 이렇게 휘죠. 내려오는 건 덜 내려오고, 이 측절치가, 죄송합니다. 이거 3개월 때. 측절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쪽 측절치가. 견치도 들리고. 그래서, 여기 흐름을 쫙 보면요. 좀 보이실 텐데, 측절치가 점점 들려요. 이게 뭐죠? 버티컬 보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와이어가 휜 게 보이실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휘죠? 이렇게 힘이 많아집니다.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 교정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이럴까? 이게 바로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환면상에서도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휘었던 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데, 교환면상에서는 이제 사실 악궁이 찌그러지게 돼요. 악궁이 찌그러집니다. 저렇게 되면.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보이지가 않죠. 저도 임상에서는 잘 못 보고요.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났을 텐데 아직도 여기 보면 보잉이 남아있죠. 사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화학을 브라켓을 붙여서 여기 일라스틱을 껴줘야 됩니다. 이제 인트루전 된 거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이 반응을 이용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인트루전과 익스트루전을 비교할 때 익스트루전은 상당히 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인트루전은 사실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치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역치를 말씀드렸지만 역치라는 게 힘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트루전과 익스트루전을 생각했을 때도 인트루전이 훨씬 역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이제 하악을 붙이고 해야 됩니다. 자, 11개월 돼서 이제 상악을 스페이스 클로즈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이 환자는 24개월이 걸렸어요. 그죠? 절대 앞에 환자처럼 뭐 1년 정도, 1년 2개월 끝내서 끝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이 다 걸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제 이런 게 피니싱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디테일한 걸 잡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빨리 되는 건 아니다. 자, 구의 사진을 보면 이렇고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아주 재밌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 10시 반인데 좀 늦게 시작해서 저희들은 좀 빨리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군내 사진인데요. 보면 어때요? 예, 뭐 하이캐넨까지는 아니고 전치부 크라우딩이 꽤 있죠. 예, 하악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2라서 상악 4, 4번 발치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친구 이제 본딩하고 2주인데 잘 보시면 척절치에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자, 리게이처를 익스플로에다 대고 이렇게 꾹 길게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여기 붙인 거예요. 여기 브라켓을 붙인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서 여기를 돼지 꼬리를 이번엔 피그테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와이어에다가 인게이지한 거예요. 교환면상에서 보면 이게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와이어가 변형되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와이어가 많이 변형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살짝만 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휘면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만 커집니다. 그래서 살짝만 휘겨야 돼요. 뭐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지만 환자한테 잠깐 붙이는 거니까 나중에 떼드리겠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6주가 지났어요. 자, 어때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앞에 있던 피그테일을 그냥 액티베이션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냥 더 꼬아주면 돼요. 치아에 가깝게. 그러면 와이어를 그대로 써요. 굳이 와이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변형을 보면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처음에 붙였던 거고요. 4주 만에 이렇게 됐고요. 교환면상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텐데.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있던 게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꼬아놨죠, 더. 액티베이션 시켜놓은 겁니다. 이 터커를 가지고 더 꼬아주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 달 뒤에 지났을 때, 5주 뒤에 지났을 때 이렇게 가지런하게 펴져서 이렇게 브라켓을 이제 붙였습니다. 앞에 잠시 붙여놨던 거 이제 제거하고 브라켓을 붙인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왔을 때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 한 달 뒤에 왔을 때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했고요. 또 한 달 뒤에 왔을 때 이렇게 펴져서 이제 브라켓을 붙인 겁니다. 너무 쉽죠? 예. 자, 4개월 뒤에 018 라이테를 넣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하악은 보면 안 돼 있죠? 예,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7개월 돼 있으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도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때 붙인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거 보면 이제 브라켓이 새근 거니까 이제 하악을 붙인 겁니다. 이제 상악을 스페이스 클로징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악을 붙인 거죠.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자 거의 끝났잖아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끝내도 사실 무방할 케이스 같아 보이죠? 상황은 보이잖아요. 근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더. 이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피니싱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이 좀 미드라인 꼭 잡고 싶다 그래서 미드라인 맞추고 일라스틱 끼고 또 구치부 그 엑시스라든가 구치부 교합 잡고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끝내려면 1년만도 안 돼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자, 디본딩 사진이고요. 대학생이 된 친구인데 너무 좋아하면서 환하게 웃고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뭐 인디케이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런 피거테일 라이게이션을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발치 교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들이 이동되면서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치부 바이트가 쉘로한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익스트루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트루전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딥바이트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딥바이트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치아들이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발치 케이스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비발치에서도 이걸 다 씁니다. 근데 오늘 그것까지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발치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케이스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오버캠 라이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치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와이어를 인게이지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클립을 닫아요. 클립을 닫아놓고 그 위에다가 와이어를 놔놓고 요렇게 리게이처를 하는 겁니다. 스틸 리게이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이링 리게이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리게이처를 전체를 다 리게이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윙만 리게이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피그테일과 이 오버캠 라이게이션을 같이 이용을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그 배열이를 쉽게 하는 것이 가장 극강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하면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좀 뺐고요.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니까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요 케이스 한번 보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혼합체열기 후기인데 보면은 막 크라우딩이 엄청 심하죠. 막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막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어떻게 하지? 막
일단 뭐 메디안 스크루너스 악궁 확장합시다. 크라우딩이 너무 심해서 악궁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좀 오늘 소아 교정을 이야기하는 타임은 아니지만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냅둡니다. 딱 보면 돼요. 어금니 관계가 정상인 거냐, 아니면 이 환자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환자 측절치 반대겹 해결을 못해요. 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몰락키 클래스 1입니다. 그럼 이러면 그냥 이 나오게 냅두면 돼요. 삐뚤게라도. 예,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그 다음 교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 그리고 2년 뒤에 이렇게 왔어요. 이 다 났죠. 자, 뭐 난리가 났죠. 이는. 예, 괜찮아요. 이런 걸 하는 게 교정이니까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너무 이제 크라우딩이 심하니까 당연히 발치 교정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작은 어금니 4개를 뽑고 발치 교정을 했습니다. 상하게 데이몬 나이트 해놓고 여기 이렇게 피거테일 했죠. 이때도 잘못했죠. 디스탈 쪽에 해야 되는데 가운데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했고 하악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여기가 너무 벌어져요. 바이트 오프닝이 너무 심하죠. 이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캐나인에서. 그래서 좀 더 2달 뒤에 또 봤어요. 그랬는데 위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래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놔두면 개선이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이유는 금방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위아래 일라스틱 악강 고무줄 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환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환자의 구조의 사진을 보면 이때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캔팅이 상당히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측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그죠? 립 캔팅도 있고 오클루절 캔팅도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환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라스틱을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악은 끌려 올라와서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상악은 어떻게 돼요? 익스트루전 되면서 캔팅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면 미니스크루 써서 하면 되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니스크루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라스틱을 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은 뭐냐? 이겁니다. 견치의 치축.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견치의 치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보면 이니셜 때 보면 견치 치축이 디스탈 티핑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상악이든 하악이든 견치가 디스탈 티핑돼 있는 거는 꼭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정을 할 때도 이거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견치와 3번과 6번은 아주 강한 치아라서 무조건 다른 치아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내가 저 치아들과 배열되겠지 하고 생각 넣으면 견치가 배열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치아가 견치에 끌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붙인 게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면, 왜 그러냐. 메지알로 티핑되어 있는 건 좋아요. 앞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에서 메지알로 티핑되어 있는 거는 넣으면 바로 뭐가 된다 그랬죠? 언컨트롤도 티핑되면서 디스탈로 이동되면서 앞에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저절로 생겨요. 자,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지금까지 이용했던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근데 디스탈로 티핑되어 있는 거는 와이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점선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꾸겨 넣겠죠. 이렇게 꾸겨 넣으면 실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견치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소구치가 인트루전 되고 전치부가 익스트루전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버티컬 보잉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꼭 오늘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케이스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오브레이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와이어를 풀 인게이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이걸 개선하려면 와이어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컨티뉴아시 테크닉으로는 이걸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룸 메카닉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룹을 넣었죠. 룹을 넣어서 이제 개선을 해줍니다. 자, 룸 메카닉이 어렵지만 이런 거를 개선하기에는 룸 메카닉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개월에 마무리했어요. 자,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저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워낙 처음부터 쉬운 케이스는 아니어서 미드라인이 약간 좀 데비에이션도 있고 캔팅도 완전히 잡지 못했어요. 이 친구를 다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스크류 써서 우측을 인트루전 시켜주고 미드라인도 돌려주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한 1년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가성비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용해서 교정을 하시면 초기 배열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렇게 따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